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뉴턴 운동 법칙 2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번은 ABC 중 관성과 관련된 현상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럼 A 먼저 보시면은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과 버스 손잡이가 앞으로 기울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과 손잡이도 버스랑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원래 그 가던 방향으로 가려는 그 운동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이 종이를 빠르게 치면은 동전이 그 위치에서 그대로 떨어지죠. 이거는 동전의 정지 관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망치의 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하게 박힌다.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게 망치 자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머리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형태로 망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게 되면은 이 망치 머리는 계속 내려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망치 자루는 바닥에 딱 걸려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이 망치 머리의 운동 관성에 의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더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A, B, C는 모두 관성을 이용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 가에서 AB가 실에 연결된 상태로 20N의 힘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 그래프는 지금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 그래프를 준 이유는 뉴턴 법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준 거겠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4m/s 제곱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걸 통해서 B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힘은 전체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0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 4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질량은 5kg가 되는 거고, B는 3kg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의 가속도는 4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질량은 1kg 아니죠? 자, 다음은 디귿인데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이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12N이 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12N. 그리고 A가 8N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이 장력, 그러니까 실이 당기는 힘을 구하라고 하면은 개념에서 배운 대로 이 A 쪽에 박스를 치시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장력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장력도 8N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A의 질량이 1kg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A가 1kg가 된 건데 힘은 12N이고 가속도는 4죠. 그럼 전체 질량이 3kg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가 2kg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A, B를 합친 게 3kg인데 지금 나에서는 15N을 주니까 3m/s 제곱이 됐죠? 그럼 질량, 전체 질량은 5kg라는 겁니다. 따라서 C의 질량은 2kg이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8N이다. 그렇죠. 질량이 2kg고 가속도가 4니까 그거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니은에서 C의 질량은 2kg이다. 이것도 맞겠네요. 자, 다음은 디귿이 이 문제에선 포인트죠.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저는 박스를 여기다가 B에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B의 알짜임이 이쪽으로 8N이었잖아요. 온전히 이거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할 수 있냐면 이 B는 박스 바깥의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8N은 온전히 A한테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8N이 되는 거고, 나에서도 박스를 좀 쳐볼 건데 여기서는 만약에 B에 치게 되면은 C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박스를 A한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는 이 15N의 힘을 받고 있는데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질량이 1kg고 가속도가 3이기 때문에 3N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N으로 밀고 있는데 3N이 됐다는 거는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해를 받고 있는 힘의 크기는 12N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B가 A를 밀어주고 있는 힘이 12N이 되는 거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 A가 B를 미는 힘도 12N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잡아서 정지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놓게 되면 ABC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P가 B를 당기는 힘이 3분의 4mg라고 써있네요. 그럼 요 장력이 3분의 4mg가 되는 것이고, 그럼 A는 아래쪽으로 중력 mg를 받고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장력 3분의 4mg를 받기 때문에 합력은 위쪽 방향으로 3분의 1mg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3분의 1g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얘가 합력이니까. 그리고 이 가속도는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 전체 질량분의 전체 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 C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둔다면 전체 질량은 3m 플러스 라지 m이 되고, 그리고 전체 힘은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전개를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m은 3m 플러스 라지 m이니까 이 라지 m이 6m, 따라서 라지 m이 3m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시면 가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이 20N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A한테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를 해보면 A는 일단 중력을 받을 테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장력을 받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이 수평면이 미는 힘이 20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 중력의 크기는 장력과 20N을 더한 것만큼의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이 B를 당기는 힘도 T가 되고, 근데 그때 B는 정지해 있으니까 B의 중력도 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A의 중력이 B의 중력보다 20만큼이 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A가 B보다 2kg가 더 무거웠던 거겠죠? 그러면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는다면 A의 질량은 M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10 곱하기 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전체 힘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체 질량은 2M 플러스 2가 됩니다. 그게 바로 가속도인 6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그럼 10M 플러스 20은 12M 플러스 12니까 그럼 2M은 8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M이 4kg이란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B는 4kg, A는 6kg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맞고, 그 다음 기억에서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그렇죠. A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고, 가속도가 없다는 것은 알짜임이 0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실이 B를 당기는 힘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실에선 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가속도가 6이었고 M은 4였기 때문에 이 B가 받는 알짜임은 24N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혹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2가 아니라 24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A를 놓게 되면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점 Q를 루트 2분의 GD라는 속력으로 지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3번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EAD는 나중 속도 제곱 그리고 처음 속도 제곱을 빼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A는 4분의 1G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는다면 전체 작용하는 힘은 라지 mg, 그리고 전체 질량은 m 플러스 라지 m이기 때문에 그게 4분의 1g가 나오려면 4 라지 m은 m 플러스 라지 m, 따라서 라지 m은 3분의 1m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간단한 빗면 문제인데 우선 가에서 정지해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mg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빗면 가속도를 a라고 둔다면 a의 빗면 힘은 ma, 그리고 b의 빗면 힘은 3ma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이 4ma와 그리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mg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a가 4분의 1g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빗면 가속도는 경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나에서 빗면 가속도도 4분의 1g가 되고, 그럼 따라서 B가 받는 빗면 힘은 4분의 3mg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는 건 이쪽으로 중력 mg 그리고 A는 이쪽으로 mg 작용하니까 전체 힘을 구해보시면은 이 방향으로는 2mg
그리고 요 방향으로는 4분의 3mg니까 두 개를 빼주시면 4분의 5mg가 전체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전체 개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ABC 묶여있는 이 나에서 요 덩어리들은 요 아래 방향으로 4분의 1g라는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금한 거는 이 B랑 C랑 연결되어 있는 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니까 B를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B는 아래쪽으로 빗면 아래 방향으로 4분의 3mg라는 빗면 힘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합성된 가속도에 의해서 위쪽 방향으로 4분의 3mg라는 R자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난 아래쪽으로 빗면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의 결과값인 R자 힘이 4분의 3mg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당겨주는 실이 더 세게 당겼다는 거죠. 빗면 힘보다 얼만큼? 4분의 6mg로 당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분의 3mg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에서는 AB를 실로 연결한 후 손이 A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F로 눌렀더니 정지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가에서는 A를 놓은 순간부터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둔다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라지 mg에서 스몰 mg를 빼주시고, 이게 전체 힘이죠. 이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신 그 값이 2분의 1g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보시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라지 m과 스몰 m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라지 m이 스몰 3m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3m이었던 거죠. 그럼 기억은 맞네요. 자, 그럼 A는 중력이 mg고 B는 중력이 3mg일 텐데 처음에 가에서 정지했었다는 거는 이 F가 2mg로 눌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랑 나에서 몇 배인지를 찾고 있는데, 자, 우선은 가에서는 B가 3m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도 3mg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했다는 거는 위쪽으로 당겨주는 장력도 3mg였던 거겠죠? 나에서는 어떠죠? 나에서는 아래쪽으로 3mg를 당기고 있는데 이때는 R자 힘이 2분의 3mg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력이 방해하는 힘도 2분의 3mg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면 가에서가 나의 2배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바로 문제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사람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지금 암벽에 매달려 정지해 있다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R자 힘은 0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노가 물을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은 힘의 평형관계이다. 아니죠. 노가 물, 그리고 물이 노기 때문에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니은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수영선수가 벽을 미는 힘의 크기는 벽이 수영선수를 미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아니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이 문제는 힘을 분석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이제 본교재에서 많이 풀어봤습니다. 우선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 트럭의 바닥이 AB를 위로 들어주고 있는데 이때 이 AB는 연직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등속도 운동은 본질적으로 힘을 분석할 때는 정지 상태랑 동일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의 3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럼 천천히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A의 질량을 m이라고 둬본다면 그럼 A의 중력은 mg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A가 받는 R자 힘은 0이기 때문에 그럼 위쪽으로 똑같은 힘은 mg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는 B가 A를 떠받쳐주는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가 A를 떠받쳐주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A가 B를 미는 힘이니까 B에다가 힘 표시를 해보면 3mg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도 자체적인 중력을 받겠죠. 그럼 B의 중력을 라지 mg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트럭의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이 라지 mg랑 스몰 mg를 더한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힘을 표시하는 방법은 샘물 교재에서 배웠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 그러면 B가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 그게 바로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잖아요. 그게 B가 A를 떠받치는 힘, 그냥 mg의 3배래요.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했을 때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EMG는 라지 mg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라지 m 값이 EM이란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맞죠? 그리고 무게는 B가 A의 3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B가 A를 떠받치는 힘과 A가 B를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 주어 목적어가 도치됐으므로 맞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23번도 힘을 분석하는 문항이고, 이건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B의 무게가 같다는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자석이 서로 다른 극이 바라보고 있네요. 그럼 A한테 작용하는 힘을 먼저 다 적어보자면, 일단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도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지금 아래로 받는 힘이 2개나 있는데 아래로 실제로 떨어지지 않고 정지해 있잖아요. 알짜힘이 그러니까 0인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 2개를 합친 것만큼 위로 누군가가 떠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컵이, 이 컵의 윗면이 A를 떠받쳐주고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B는 어떻죠? B는 아래쪽으로 얘도 같은 중력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력은 위쪽으로 받습니다. A가 당겨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기력이 중력보다 컸다면 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자석은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B도 정지했다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력이 중력보다 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중력이 더 컸을 테니까, 그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 수평면이 자석 B를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 게 얘랑 얘 크기 비교하는 걸 잘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선 누가 더 클까요? 답은 이 위에 있는 게 더 크겠죠. 그 이유는 컵이 A를 떠받치는 이 힘은 자기력과 중력을 모두 버텨야 되는데, 지금 아래서 수평면이 B를 떠받쳐주는 힘은 중력이 작용을 하고 오히려 자기력이 그거를 감쇄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수평면이 B를 떠받쳐주는 힘은 되게 약할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굳이 적어보자면 얘는 자기력과 중력을 더한 것만큼의 힘이 될 테고, 얘는 중력에서 자기력을 뺀 만큼의 힘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그쵸? 주어랑 목적어 혹은 주어랑 부사어가 도치되어 있으면 작용반작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컵이 A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작용반작용 적용해서 푸시면 돼요. 어차피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랑 컵이 A를 떠받쳐주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자기력하고 중력만큼 더해진 값이고, 그리고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중력에서 자기력을 뺀 만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니은은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A를 제거하면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A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자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력이 존재할 때는 얘랑 이 두 힘을 합친 게 중력하고 똑같았던 건데, 만약에 자기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 혼자서 이 중력을 전부 다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력의 B가 나와 있죠.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래요. 그럼 이쪽 장력은 3T, 그리고 여기 장력은 T라고 적을 수가 있고, 정지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볼 건데 B로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가 받는 힘은 총 3가지예요. 위쪽으로 3T를 받고, 아래쪽으로 T를 받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 플러스 t랑 위쪽으로 작용하는 이 3t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력 값이 2분의 1mg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C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C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위쪽으로 장력 T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력 T가 2분의 1mg라고 했고 C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도 2분의 1mg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C의 질량은 2분의 1m이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A쪽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지금 어차피 실 P에서 작용하는 장력은 3T이기 때문에 A를 위로 끌어주는 장력은 2분의 3mg가 되고 그리고 A의 중력은 4mg입니다. 근데 A도 정지해 있다는 거는 알짜임이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래쪽으로 4mg고 위쪽으로 2분의 3mg면 현재 아래쪽으로 2분의 5mg만큼이 더 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된다는 거는 이 수평면이 A를 2분의 5mg로 떠받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C의 질량은 2m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과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주어 목적어가 도치가 됐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mg가 아니라 2분의 5mg라서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뉴턴 운동 법칙 2점짜리 문항 해설이었고 다음에 3점짜리 문항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